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2022년 1월 2일 두 번째 날입니다. 2022년이 1일이 토요일이었고 2일이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세계는 어떻게 될까?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계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보도해드릴 그 굉장히 많은 그 보도 내용을 종합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집을 지을 때 기둥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슈 자체 10가지 이슈 자체는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것을 택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미국의 악시오스라든가 또 세계의 주요한 언론들이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0년도 우리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이 주목될 만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뭐 정치, 국제관계,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를 10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가장 이것은 꼭 일어날 것이야 하는 그 몇 가지만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민주주의 대 독재. 이것이 이제 2022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되고 또 보여질 그럴 그 이슈라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와 독재의 대표적인 국가 하면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라이벌인데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고 중국이 이제 공산당 대회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라이벌인 그 정치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지면서 중국에서 거봐라. 그 자본주의 틀렸어.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주의가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더 나은 시스템인가 아니면 중국의 독재가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게 될 텐데 이 모든 바라보는 시점의 그 촉각 자체는 무역이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인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지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백신 문제, 우주정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만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과 안 좋다는 것은 곧 그 유럽 연합을 포함을 해서 유럽 국가와도 별로 안 좋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만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주 그 애매모호한 그런 그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세계가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서로의 국가에 대해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고 그 밖의 국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입장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굉장히 극우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할 테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이르 볼소나로 대통령이 생존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전망을 조금 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마초맨 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아마존의 열대림을 막 망가뜨리게 한다던가 이런 모든 대처에 있어서 인기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점도 봐야지 되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뭐 악시오스 같은 데서 2022년도에 봐야지 될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콜롬비아, 필리핀, 케냐 이런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최근에 가장 그 정치적인 기능이 마비된 국가 하면은 미국을 꼽는 그런 정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어느 한쪽에서
아니면 두 군데에서 다 다수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세계가 또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시에서 범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이것은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심지어 베버리 힐스 하면은 민주당 성향의 갑부들이 많이 살고 있죠. 헐리우드의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요즘 그 민주당 성향의 갑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버리 힐스 주민들 가운데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경찰국의 기금을 줄이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었지만 부분적으로 경찰 개혁을 수십 년 해봤더니 이게 안 되더라 하면서 다른 기구를 만든다. 그런 그 뜻을 모아서 경찰 기금 같은 것을 줄였던 곳도 있고, 그러면 범죄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렇게 범죄가 많아질수록 공화당에 유리하고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크게는 세계에서 민주주의냐 독재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시스템이 더 우수하느냐, 그리고 미국 쪽으로 돌아오면은 아무리 뭐 사법적인 시스템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범죄 등등 이슈 때문에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요, 지금 11월 달이면 11개월 남았습니다. 11개월 동안 정치 기류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11개월에서 10월 중순까지도, 10월 후반까지도, 선거 당일까지도, 중간선거 당일까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편 투표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편 투표가 됐던 부재자 투표, 선거 당일 투표가 되었건 누가 더 많이 나가서 투표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는 공화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민주당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공화당이 미리부터 지금 11개월 전부터 유리하다 해서 안심하고 있는 동안 민주당이 어머 이거 위태 하면서 다 같이 나가서 민주당을 투표를 하면 또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달쯤 전부터 미국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이제 2022년은 팬데믹에서 인데믹으로 정말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이 그 전염병이 쭉 옮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측할 수 있고 또 치료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승인이 되고 있잖아요. 해서 인데믹으로 알고 치료한다 하는 인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새로운 알약 치료제도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개를 승인을 했고 항체 치료도 있고요. 백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사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물론 다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나라는 여전히 힘들다. 개발도상국가는 2022년도 위험하지만 백신이 보급되지 않으면, 그리고 백신이 그런 나라들에 보급되지 않아서 다시 또 들어오면 여행 금지만으로는 이 공기로 넘나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전체적으로 보급되지 않으면 물론 개발 국가들도 위험성이 있지만 개발 국가보다는 개발도상 국가들이 훨씬 위험하고, 미국에서는 2022년 1월, 2월은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 연시 가족 모임 등등으로 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괜찮아질 테니까 더 좋아지기 전에 나빠지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 미국이고요. 더 이상 미국에서는 1월, 2월, 3월 지나고 나면은 이 팬데믹, 변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날마다 여러분들께 탑뉴스로 전해드릴 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예상입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걱정이죠. 이 인플레이션은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에서 중순쯤이 되면은 올해 중순이 아니라 중간쯤이 되면은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하지만 일반인이나 전문가나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얘기하는 이 주장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 위험이 있다고 하죠. 뭐 별로 경제 성장은 되지 않는데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은 있고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요. 영국은 당연히 그럴 만하죠. 브렉시트에서 탈퇴를 하고 나서 노동력이 그 굉장히 비싸졌고 그리고 영국이 에너지를 그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 값의 변동 때문에 영국의 경우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자율 인상 여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인상되면은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해처럼 그렇게 대단한 호황은 아닐 것이라고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뭐 당연히 이제 서서히 올리기 시작할 테고요. 미국이요. 네 번째, 세계에서 중요하게 지금 2022년도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미래의 일, 미래의 직장은 어떤 것인가? 역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생긴 일이고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예측할 수 있고 치료 가능한 인데믹 쪽으로 가면서 직장들도 어느 정도까지 이 직장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게 하는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 그러면 얼만큼은 집에서 일을 하고 얼만큼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가? 마치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동차 가운데서 가솔린도 넣을 수 있고 전기로 충전도 하고 동시에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그것이 가능한 컴퓨터 분야 이런 데서는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직장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생산성이 있어. 아니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계적인 의견 통일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주일에 닷새 일하면 사흘은 회사 나가서 일하나? 아니면 시간을 줄이나? 뭐 시간을 늘리나? 며칠로 일하는 날짜를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될 때 공정한가?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문제도 있고 일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연구직이라든가 집에서 가능해요. 어디서든지 가능하지만 몸을 써야지 되는 건축 이런 것은 뭐 3D 프린트로서 지금 뭐 집을 예를 들어 예전에 그 헤비테이트 같은 경우도 사흘에 집을 지면 요즘 12시간 안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해서 노동력을 몸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머리로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공정함.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아이가 집에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해야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승진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하이브리드, 직장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가? 여기에 대해서 세계 전문가들이 그 일하는 여러 가지 방식, 시스템을 새로 디자인을 하겠죠. 뭐 세금률 같은 것도 다 변해야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다운타운이 회복될까? 다운타운이 막 정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이랬던 곳이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회복이 될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 정도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이 테크놀로지의 규제,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기도 미국과 중국이 많이 싸우고 있죠. 또 이제 미국의 큰 그 테크놀로지 회사를 유럽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고 유럽의 의회에서도 청문회도 하기도 하고 전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이런 회사를 겨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강력하게 미국에서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 중국이 리드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알리바바의 큰 그 장터 같은 아마존과 같은 그 알리바바의 잭 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 회사를 그렇게 키웠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많은 테크놀로지 회사를 굉장히 규제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분야라 할지라도 교육 분야는 비영리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쇼핑이라든가 여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아주 그 외교 정책 쪽으로 가는 그 딥텍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런 형태로 정부가 이 테크놀로지까지 그 암호화폐를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캐지 못한다, 마이닝 못해 하고 막은 것처럼 중국은 할 수가 있고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컨트롤이 결국은 그 테크놀로지 업계를 혁신을 시킬까? 아니면 후퇴를 할까? 그러면 중국이 이 뭐 5G까지 막 나가고 있는데 후퇴하는 사이에 미국이 따라잡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충돌과 규제 이런 것도 굉장히 봐야지 되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막대한 그런 그 파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자이언트는 말하자면 디스커버리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그 워너 미디어가 좀 합해진 것과 같은 이미 뭐 넷플릭스 같은 곳이 거대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됐고 애플도 도전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CNN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다 강조를 하면서 나는 박스하고는 이념이 안 맞아요. 개념이 안 맞아요. 라고 한 그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을 영입한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 이 테크놀로지와도 조금 비슷하다는 그런 그 아주 그 현대적인 암호화폐 같은 이 분야의 성장, 분명히 전문가들은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성장은 하는데 그럼 목표는 뭐지? 정확한 목표와 이게 많이 실용화돼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때도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내고 사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아마 올해 안에는 중앙은행에서 이 암호화폐를 직접 만드는 뭐 비트코인 이런 그 개인이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중앙은행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다가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라는 게 정말로 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과 전통적인 재정 시스템, 은행에서 하는 역할을 이제 이런 곳에서 많이 아직까지 활발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중앙은행도 따로 만든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여러 각양각색의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포함을 해서 다치코인 등등 리얼 이코노미, 현실 이코노미에 들어가느냐. 원래 있었던 은행도 무슨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을 주지만 그것은 다 은행과 연관이 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은행이 해왔었던 일을 코인이 바꿀 수가 있는가, 페이먼트를 할 수가 있는가. 엘살바도르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만 하더라도 막 크게 발달하고 이런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미 굉장한 발전을 한 국가에서는 쉽게 이거 움직이기는 그냥 민간 코인에 의지하기는 힘든 일이죠. 안정을 찾기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조금 더 그 전통적인 시스템과 조금 합쳐지면서 합병하면서 뭔가가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정말로 현실적인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것들은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요즘은 그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또 뭐 연예 오락이라든가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자체는 이미
어떠한 그 전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쓰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넷플릭스 같은 곳이 무슨 코인을 받는다. 우리가 이 매달 내는 그 비용으로 이런 식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이런 그 블록체인 시스템, 코인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현실 세계에서도 금방 번질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경제로. 이 점을 2022년도에는 굉장히 봐야지 되는 점이고요. 자, 10번째까지 가야지 되는데 7번째입니다. 7번째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하면은 항상 친환경 또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데 그동안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런 기후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설령 기후변화가 있어도 인간의 활동으로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요. 정말로 기후변화는 없다라고 억지를 쓰는 사람은 억지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가는 그런 그 단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서로 서약을 했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글래스고 회담 같은 곳에서도 했고, 미국도 지금 콜로라도주의 그 산불,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토네이도,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점점 우리가 폭염을 겪고 겨울이 너무 덥고 홍수도 자주 일어나고 토네이도도 때 아닌 토네이도를 만나고 이런 것을 겪을 것인가?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계에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 이루어지려면 서구 사회와 중국이 협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아직까지도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곳이 그 이산화탄소 분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별로 보면은 미국도 아직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배출하는 곳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도 그 새로운 그 연구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태양 엔지니어링 연구팀이라든가 경쟁도 하겠죠. 역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공학 같은 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아마 2022년도에는 뭐 어디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렇게 돌아와서 어느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까지 조금 더 다가가서 뉴스에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8번째는요, 여행 문제입니다. 여행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관광객들을 막고 또 막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풀리겠죠. 당연히 2020년에는. 그래서 경제가 오픈하면서 여행도 오픈하고 여러 가지 여행객들이 픽업 되겠지만, 쉬워지겠지만 팬데믹 지난해 올해보다는 아직도 장애가 많이 남아있고 규제도 남아있고 세계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굉장히 강하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을 규제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국가고요. 해서 국제 여행이 2022년도에 많이 완화된다고는 하더라도 그 팬데믹 이전 그때처럼 금방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행업계에 이것도 이제 그 어떤 그 틈새 마켓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그런 업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22년은요, 일반 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 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정말로 그 혁신적인 사람들이 개인이 개발을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나사 같은 데서 개발을 하고 해서 우주 여행을 일반인들이 돈 내고 가는 것에 훨씬 많이 집중을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일반적인 여행업계는 조금 위축이 되겠지만 이게 또 참 묘한 거죠. 지구에는 좋겠죠. 사람들의 막 자유롭게 어디 가고 뭐 견문도 넓히고 즐기고 하는 것은 위축되지만 지구는 좀 나아진다는 이게 있고요. 9번째, 우주여행을 정했네요. 이코노미스트도. 우주여행, 야망, 우주여행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새로운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어제 제가 밤에 승리호 조금 보다가 잠을 잤는데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는 그렇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이것 또한 경쟁입니다. 중국과 미국, 뭐 러시아도 당연하고 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보통 사람이 우주에 가는 해가 2020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처음으로 돈 주고 가는 것. 어떤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의 우주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것. 그래서 라이벌 우주 그 관광 회사들의 경쟁이 뭐 미국 내에도 여러 명이 있고 영국에도 있고 굉장히 심해질 테고 중국도 뭐 새로운 우주 정거장 완성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영화 제작자는 저도 승리호를 봤지만 그 밖에도 너무 많이 우주에 관한 영화가 지금 나올 테고요. 나사는 뭐 헐리우드 영화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겠죠. 우주에 저기에 뭐 이런 민간 차원에서건 국가 차원에서건 우주에 대한 임무와 그 경쟁, 우주에 가는, 우주를 탐험하는 이런 그 또 무엇이 있나 보는 경쟁은 굉장히 강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치 풋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코노미스트의 제목 붙임입니다. 겨울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있잖아요. 2월 달에. 해서 또 카타르에서도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스포츠가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묶는가 이것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스포츠가 어떻게 국가를 갈라놓는가 이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미국이 그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고 했고 뭐 영국도 일본도 뭐 여러 나라들이 보이콧한다고 했고 일부 나라는 완전 보이콧은 아니지만 어정쩡하게 하고 또 한국 같은 나라는 거기에 가서 뭔가 그 북한과의 문제, 종전선언 이런 문제에 중국이 당사국이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있을 테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큰 스포츠 이벤트가 하나로 세계를 묶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풋볼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위대들이 있잖아요. 각자 여러 가지 그 주장을 갖고 중국에서는 시위가 못 열리겠죠. 외국인들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 해서 시위를 외국인 관광객을 금지함으로써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큰 성과로 개발된 이런 그 미러클 같은 것이 있었는데 2022년 올해에는 테크놀로지가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터지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면서 어쨌든 첫 번째 시작이 베이징 올림픽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올해 한 해 큰 10가지 이슈를 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모든 매체를 다 전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10가지 아이템 자체 선정은 이코노미스트로 했지만 중간 내용은 여러 가지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가지 100%에서부터 0% 가능성까지 세계의 중요한 이슈를 예상을 했는데 그 50% 아래를 봐서 뭐 하겠습니까? 2022년도에 이런 일은 꼭 일어난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이렇게 될 것이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박스 오피스는 그 매출이 2022년도에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 작을 것이다. 높은 게 아니라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무언가를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늘렸고 그리고 영화관에서 뭐 거리두기 하는데도 그때도 있을 테고 올해 언제까지라도 있는 곳도 많이 있을 테고 규제가 많잖아요. 백신 접종을 다 받아야지 된다던가 해서 2019년도에 미국 내의 박스오피스 매출이 113억 달러였답니다. 이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95%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82%. 공화당이 적어도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그래요. 이 부분은 또 쿡 리포트라는 그 정치 그 선거를 주로 많이 예상을 하는 쿡 리포트도 며칠 전에 이거 현재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7개 주에서 의석 8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토스업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4개 주에서 6개가, 민주당은 8개가 이럴지 저럴지 모르고, 근데 공화당은 6개가 이럴지 저럴지 모르고, 그리고 공화당 쪽으로 기운 의석이 민주당이 조금 많아요. 공화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5석만 더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83%.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그 당일까지 모든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당일에 현장에서 투표한 그 한 표까지 누가 나가서 누구를 찍었는가, 어느 당의 유권자가 나가서 어느 당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있을 그 올림픽에서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가장 많을 것이다. 73% 예측을 했네요. 이것도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도 미국의 체조 선수가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뭐 기권하고 그랬었잖아요. 일부 종목에서는. 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가 다시 브라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에 68% 예상을 해놨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볼소나로 대통령이 너무 기행적인 행동, 그리고 그 기행적인 행동이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룰라의 시대가 온다. 브라질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65%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 숫자상으로는 올해에 한 60만 대 정도로 보는데 2019년도에 33만 대였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올해 공급망 칩 모자라고 해서 많이 생산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비교해서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2.5배는 넘잖아요. 전기 자동차 판매. 그만큼 세상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큰 그 아웃라인으로만 올해 2022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봤고요. 내일 1월 3일부터 정규 방송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저는 여러분들께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그 시간 지내면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한 주일을 맞으시고요.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벌써 오늘 그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 미국 뉴스를 보도할 때 한국에 계신 분들도 들으실 것을, 보실 것을 생각하면서 방송하는데, 미국은 큰 흐름 같은 것을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뉴스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다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